5m에서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탄성력이 있는 이런 물체들은 떨어지면 다시 튀어오르죠. 근데 그게 5m만큼 다시 떠오르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이럴까? 알려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좀 이 힘을 흡수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추측하기에는 그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물리 선택한 사람. 왜 이렇게 적어? 나 진짜 조사해볼까? 한정우! 공 튀기는 거. 이런 거. 너무 약수. 그거 계산. 그럼, 아니야? 근데 하여튼, 근데 물리를 배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고. 얘가 어떻게 딱 튀겼는데, 야, 그거 봐봐. 역학적 에너지가 원래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니야? 5m에서 떨어졌으면 다시 이렇게 이거 튀기는 거 아니더라도 이런 빗면 있잖아. 빗면을 내려갔어. 근데 반대쪽에도 빗면이 있어. 그럼 여기 원래 끝까지 올라가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은. 근데 얘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근데 얘는 그대로 안 오잖아. 왜 그럴까?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보라고. 너 쓸데없는 얘기인가? 그냥 나도 잘 모르는데 땅에서 좀 흡수해서 그런 거 아닐까? 에너지를? 튀기면서? 그냥 내 추측이야. 근데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래 높이만큼 안 튀어오른다 이거지. 뭔가 예전만큼의 힘이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결국엔 이거 우리 공 위에서 떨어뜨려봐. 이게 결국에는 통통 뛰다가 멈추잖아. 땅에서.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일정한 비율로 튀어오른다 이거야. 뭔 소리냐면 떨어뜨린 높이에 5분의 4만큼 다시 튀어오르는 공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떨어뜨리면 이 원래 떨어뜨린 높이까지는 안 와. 근데 그렇게 줄어든다는 거지. 다시 튀어오르는 높이가. 근데 그 원래 높이랑 그 다음에 튀어오르는 높이랑 그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거지. 이 줄어드는 높이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선 등비수열 예시를 들려고 하는 것 같아. 등비수열 얘기 아예 안 했나요? 네. 근데 여기 등비수열 보면은 우리 저번에 등차수열 배운 거랑 한 글자 다르잖아. 나는 무슨 충이다? 용어충. 용어에 집착해봐. 이게 뭐지? 등비, 수열이 수가 뭘까? 열이 뭘까? 비 하나 다르잖아. 이 수열은 뭐야? 수열이 뭐야, 여러분? 수를 열고 한 거. 그냥 너무 우리가 그냥 개념 이해할 정도만 알면 돼. 그 정도 해도 돼. 등이 무슨 의미였어? 같다. 같을 등. 근데 이제 원래 차였는데 비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 비가 무슨 뜻일까? 이 비가 뭘까? 근데 여러분 한자 공부 안 했나요? 뭐 같아 뭐가? 비율할 때 비야. 그러니까 뭐냐면 등차수열은 차이가 같았지. 등차수열은 어떤 두 수를 잡았을 때 이렇게 첫째 항 둘째 항의 차이, 둘째 항 셋째 항의 차이, 셋째 항 넷째 항의 차이, 뭐 이 차이가 똑같았지.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율이 같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근데 이거는 이제 답이 이미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1 다음에 2가 나왔어. 제 3항에 뭐가 와야 되냐 이거지. 등비수열이라면. 자 봐봐. 제 3항에 뭐가 나올까 찾는 거야. 자 1과 2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1대2라고 쳐봐. 그러면 2와 물음표의 비율은 2대 물음표겠죠? 근데 1대2랑 2대 물음표랑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물음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4요. 이거 찾는 방법 뭐야? 물음표 찾는 방법. 비례식의 성질이 그런 게 있었지.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4는 1 물음표다. 4라는 게 나오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그러면 1대2는 2대 4랑 똑같아. 근데 이 다음에 올 물음표는 또 역시나 2대 4랑 4대 물음표랑 똑같아야 되죠. 2대 4는 4대 물음표다. 그러면 이 물음표는 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도 역시나 내항의 곱 16이랑 2x가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된다 거죠. 그래서 16은 2x다. x는 8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율이 같게 이웃 탄항의 비율이 계속 같도록 만드는 수열이 이제 등비 수열이겠다. 근데 책이랑 정의가 다른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좀 설명을 다른 식으로 했는데 책을 보겠습니다. 수열 1, 2, 4, 8, 16 이런 수열이 있는데 얘는 1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2를 곱하여 만든 수열이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라는 용어 자체로 본다면 나처럼 해석을 해야 되고 근데 좀 쉬운 정의, 약간 교과서적인 정의는 우리 원래 등차 수열도 똑같은 놈을 계속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불렀잖아. 그래서 얘도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서 만든 수열이다라고 해도 그 등비수열, 여기서 말하는 등비수열이나 여기서 말하는 등비수열이나 이제 뜻이 통한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항으로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여기서 그 일정한 수가 몇이다? 2. 2죠. 2를 계속 곱해서 만든 등차 수열도 계속 일정한 수를 더했지? 그 수를 공차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 등비 수열에는 뭐라고 부를까? 등비. 공비. 차수열, 등차수열이니까 공차.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그래서 공비란 얘기가 나오지 또. 이런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얘는 공비가 2구나. 일반적으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서 AN에서 제 N항에 공비 R을 곱하면 제 N 플러스 1항이 된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등차 수열 때도 N번째 항에 공차 한 번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너무 당연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규칙을.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N번째 항에 공비 R을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그래서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 수식이 등차 수열 때도 이런 비슷한 수식이 있었죠. 써볼까? 잠깐 복습을 한다면 등차 수열에서는 A N 플러스 2를 어떻게 만드냐? A N에다가 공차 D를 더한다. 였는데 이제 등비 수열은 그러니까 뭐냐면 B라고 할까?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좀 구분 짓기 위해서 B라고 구분 지어볼게. 그러니까 뭐냐면 등차 수열 배우고 이제 등비 수열 배우지. 근데 전혀 새로운 걸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등차 수열 때 더하기로 했던 거를 등비 수열 때 곱하기로 바꾸면 돼. 진짜 거의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봐봐. 등비 수열은 뭐를 만족해야 되냐? bn 플러스 1은 bn에다가 뭘 해준다? 어떤 일정한 수를 똑같이 d라고 할까? 근데 얘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주는 거야. 곱하기 이게 어딨냐? 근데 다만 이제 공차는 이제 영어로 디퍼런스, 차이에서 따온 디퍼런스고 여기는 이제 어떤 비율이잖아. 그래서 비율은 영어로 레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자 r을 따와서 등비 수열은 이 수식을 만족한다. 근데 정말 더하기고 곱하기로 바뀐 차이가 밖에 없어. 그리고 구분 짓기 위해서 다른 알파벳을 쓴 것뿐이고. 그리고 이제 곱하기니까 보통 그냥 RB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곱셈기호 생략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야. AN 플러스 1은 RAN. 진짜 거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되게 열심히 해줘. 그러면 왜냐면 등비 수열에서 거의 니들 막 배우는 게 거의 없어. 그냥 이거를 곱하기로만 생각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진짜 그냥 등차 수열 한 번 더 복습한 느낌밖에 없거든. 그렇습니다. 문제 1번. 등차 수열에도 이런 문제 있지 않았어? 뭔가 이제 약간 데자뷰가 돼야 돼. 이거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때도 이게 등차 수열이 되도록 네모를 채우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지. 똑같아. 이게 등비 수열이 되도록 네모를 채우세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책에서 등비 수열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서 만든 놈이랬죠. 그래서 그 일정한 수를 찾아서 곱하기 1단계는 그 일정한 수를 찾아야지. 공비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정의했죠. 공비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곱해줘가지고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다. 문제 1번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판서도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그 일정하게 이게 등비수열이 된다. 그거는 이제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나가는 거다. 그 일정한 수 공비라고 하지. 공비는 보통 이제 R로 표현합니다. 이 괄호 1번 수열의 R이 뭐냐? 1에다가 몇을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됐을까? 마이너스 2. 또 이게 개 쉽게 또 첫째 항이 1이야. 그럼 둘째 항이 이거 둘째 항 자체가 공비지.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만들자. 자, 1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 또 마이를 곱한다. 4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얘는 이제 두 번째 항을 가렸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모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공비의 r을 곱해서 만든다는 규칙은 어느 항에서도 다 쓰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봐봐. 3분의 1과 9분의 1이 보이죠? 3하고 모르는 수가 있는데 3분의 1이 나오고 9분의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물음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r을 어떠한 일정한 수, 공비, r을 곱하는 게 1번, 2번 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2번, 3번 사이에, 3번, 4번 사이에 이거 항상 다 적용되는 거니까 우리가 3번, 4번은 또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엄청 쉽겠지? 3분의 1에서 몇을 곱해야 9분의 1이 될까?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이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두 번째 물음표나 다섯 번째 물음표 다 생각해 봅시다. 3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된다? 1이 되겠죠? 그리고 9분의 1에다가 3분의 1 곱한다? 어떻게 된다? 1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차수를 할 때도 이런 얘기 했는데 예를 들어서 9분의 1도 몰라. 이래도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두 개만 알아도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등비수열에서 좀 그 특징인데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딸랑 두 개만 알려주고 나머지 세 개 채우래. 채울 수 있겠나?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 3에서 공비를 두 번 곱해야 3분의 1이 되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R제곱. 3에서 R제곱을 곱해서 3분의 1이 됐다 이거지.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이거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그러면 R제곱은 9분의 1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R은 몇이다? 얘는 이제 등비수열의 특징인데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생각해야 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9분의 1을 가렸더라면 공비가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등차수열의 차이. 근데 얘들아 큰 맥락에선 등차수열이랑 차이가 크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 물음표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 마이너스 공비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똑같아. 등차수열에도 등차수열이 뭔지 딱 특징 파악한 다음에 이제 바로 일반항 들어갔지. 이거 봐봐. 등차수열을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등차수열은 일반항 어떻게 찾았냐? AN은 어떻게 찾았냐면 우선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n번째 항을 만들고 싶으면 첫째 항부터 점프를 한다. 등차수열에서 점프는 더하기 키지. b만큼 더한다지. 근데 그거를 첫째 항 기준으로 n번째 항이 되고 싶으면 점프를 몇 번 해야 된다? n번이 아니라 n-1번 이렇게 했지. 똑같아. 이거 bn으로 생각해볼까? 등비수열을 bn으로 생각해보면은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b라고 해볼까? 그러면 얘는 이 어떤 등비수열에서 다음 항으로 가고 싶으면 점프를 어떤 식으로 해? 등차수열은 d만큼 더했지. 등비수열은 어떻게 해? 점프를? R만큼 곱해. r만큼 곱한다. r만큼? 여기 곱하기 쓰자. r만큼 곱한다. 근데 첫째 항으로부터 n번째 항으로 가려면 이 점프를 몇 번 해야 돼? n-1번을 점프해야지. 그러니까 곱하기 r을 n-1번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곱셈기호 생략해도 되지.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여러분들이 잘 했다면 내가 설명할 게 이거밖에 없어. 여기 다만 여기선 A로 했으니까 B 대신에 A만 온 거겠지. 똑같아요. 봐봐요. 네모 노란색 네모 봅시다.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은 어떻게 하냐? AN 어떻게 찾냐? 일반항. AN은 뭐냐면 A로부터 R을 곱하는데 n-1번 곱한다.
이거 그냥 B를 A로 만든 차이밖에 없죠. 그리고 원리가 등차수랑 똑같아. 그냥 바로 예제 1번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AN은 뭐다? A의 R의 N-1제곱이다. 바로 예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1번. 첫째 항이 2, 공비가 7. A가 2, R이 7. 됐습니다. 이거 그냥 공식에 넣는 거지. AN은 뭐다? N번째 항은 뭐다? 첫째 항으로부터 나 그 곱셈기호 생각하는 점을 쓸게.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곱한다. 근데 몇 번 곱하냐? N-1번 곱하면 되겠죠. 2 곱하기 7의 N-1제곱이다. 그리고 괄호 2번. 괄호 2번 역시나 똑같은데 이제 공비는 우리가 직접 찾아야겠죠. A는 18이고 공비는 어떻게 된 걸까? 18이 마욕이 됐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거 가지고 그냥 만들면 돼. AN 뭐냐? AN, N번째 항은 뭐냐면요. 첫째 항으로부터 곱해요. 곱한다는 게 뭐냐면 점프를 해요. 점프가 무슨 의미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는 건데 첫째 항으로부터 N번째 항으로 가고 싶으면 점프를 몇 번 해야 된다? N번이 아니라 N-1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항입니다. 너무 쉽죠? 문제 2번, 문제 4번 한번 문제 2번은 이런 똑같은 유형 일반항 찾는 유형이고 문제 3번은 일반항을 찾으면은 괄호 1번이랑 괄호 2번이 매우 쉬워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쉽다. 문제 이거 뭐야?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박아버려. 뭐야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곱하기 뭐야? 공비 뭔데? 3이요. 3 그냥 바로 답이 그냥 풀이 과정도 필요 없어.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근데 이제 원리를 설명하자면 등비수열 뭐다? N번째 항이 뭐다? 첫째 항으로부터 점프를 N-1번 한다. 근데 등비수열에서 점프는 공비만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되고 괄호 2번 첫째 항은 지금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죠? 저예요. 3 근데 이제 공비도 약간 암산으로 되잖아. 3에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싶다. 공비가 몇이다? 마이너스 4. 그러면 3이랑 마사를 이제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그냥 펜 가는 대로 써 이렇게 3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를 이렇게 펜 가는 대로 써준다. 두 번째 등비수는 이겁니다. 개꿀이지. 문제 3번 또 이제 내가 팁을 알려줬지. 이제 문제에 대놓고 여러분 문제 3번에 일반항을 구하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요.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 어느 수열이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으면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반항이라는 게 되게 여러분들에게 큰 무기라고. 되게 유용한 무기라고. 그래서 이거 구하는데 너무 너무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 일반항이 유용할지 안 유용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웬만하면 일반항을 구해놓으세요.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 3번 여기 일반항을 구하라고 안 했지만 일반항을 구하고 시작합시다. 첫째 항이 64. 뭐야? 왜 M이야? 나 N인데? 첫째 항이 64. 64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에 N-1제곱이다. 여기에서 이걸 써먹읍시다. 제3항 구합시다. 이거 뭐야? 완전 꿀이잖아. 제3항은 뭐만 하면 돼? N에다 3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컴퓨터 기능이 좋아. 딱 뭐 쓴다? 복부도 쓴다. 3. 아니 뭐 우리 그냥 펜으로 문제 푸는 것도 복부 하면 되지 뭐. 3을 대입하면 3 빼기 1. 2. 그래서 64에다가 16분의 1. 4가 되겠네요. 개 쉽다. 그리고 1024분의 1은 몇일까? 그럼 또 복부하면 됩니다. 근데 등차 수열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어? 네.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몇 번째 항이 뭔지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 반대로 이 구한 거가 역으로 몇 번째 항일까요? 이런 문제 똑같아. 진짜 일만큼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왜?
왜 사진을 왜 찍어? 수업 시간에? 뭐야, 정채림. 파파라치야? 얘 봐봐, 이게 몇인지 모르지만 얘가 몇이 되고 싶다? 1024분의 1이 되고 싶다면 이제 이 n이 몇이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에서는 근데 1차 방정식이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1차 다항식이어서.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좀 어렵다. 그런 건 있지.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다 64, 4, 1024 보면 이제 약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이 문제를 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지.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쉽겠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냐면은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6제곱이고요. 그리고 4분의 1도 약간 여러분 우리 분수지수, 음수지수 이런 거 막 했잖아. 얘도 4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4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이거 2의 2제곱이니까 2의 2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그리고 1024도 마찬가지야. 분수잖아. 1024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0제곱. 아, 그래. 2의 10제곱 분의 1이죠. 그러니까 분수지수니까 분수 모양이니까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0제곱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 2학년 때 처음 배운 거 지수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거 그냥 지수만 쳐다봐. 우리 학교 지수 있나? 갑자기 떠들다가 조용히 또. 수업 좀 들어. 떠들지 말고. 자, 봐봐. 여기 이 지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그냥 지수만 쓸래. 아니야. 2의 6에다가 곱셈이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6에다가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2는 2의 마이너스 10. 근데 얘도 결국엔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지수끼리만의 방정식. 얘는 얘다.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n? 나 또 무슨 충이다 나는? 양수. 양수충이니까 나는 2n을 이렇게 우변으로 넘길 겁니다. 그럼 좌변은 8에다가 마이너스 10.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n은 몇이 나온다? 9가 나온다. 이거 9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죠. 일반항을 구하라고 안 했지만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가 쉽게 눈에 띄게 나온다면은 구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은 이제 또 우리가 자 봐봐. 일반항을 구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 일반항이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항이랑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료가 있나요? 아니요. 둘 다 없어. 근데 우리가 그 재료를 이렇게 다듬어서 직접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등차 수열 때도 이런 문제 똑같이 있었습니다. 얘도 어떻게 하냐면 제2항이 14다. 제2항이 14다. 그리고 제5항이 110이다. 얘네 둘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A랑 R이잖아. 얘네로서 A랑 R을 찾을 수 있냐 이거지. 근데 이게 뭐냐? A2가 뭐냐? 우리 일반항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 두 번째 항은 뭐냐면 첫째 항 기준으로 공비를 한 번 곱한 거죠. 한 번 점프하면 두 번째 항이 되지. 다섯 번째 항도 의미가 뭐냐? 첫째 항으로부터 점프를 하는데 4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 때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때 얘기를 다시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첫째 항이랑 공차였는데 걔네를 우리가 두 개를 몰라서 보통 문제에서 두 개의 힌트를 준다. 그래서 걔네를 연립방정식해서 A랑 D를 찾았다. A랑 D를 알면 일반항 나오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A랑 R이 필요한데 A랑 R을 찾아내기 위한 힌트로서 두 가지 정보를 준다.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A랑 R을 얻어내고 일반항 구한다. 정말 비슷합니다. 근데 방법이 다르죠. 그때는 연립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더하기 빼기로서
연립방정식 해결했다면.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이 별거 없어. 어떤 식이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방법이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로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무조건 더하기 빼기라고 알지 말고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문자를 소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했던 이유도 문자를 없애려고 더하고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더하고 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막혀. 이건 더하고 빼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문자를 없애자라는 그 관점으로 봐. 그러면 그 등차수열 시절이랑 등비수열 시절이랑 방법론이 달라야겠죠. 얘는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든 R이든 둘 중에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남기고 싶어. 그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제 나누는 거지. 근데 또 나는 양수충이긴 한데 위에서 아래 나눌까 아래에서 위 나눌까? 상관은 없긴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아래에서 위 나누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거지. 112 나누기 14를 하고 는 어떻게 되냐? A의 AR 4제곱 나누기 AR인 거죠. 여기 쉽지? 우선 우변부터 해결하면은 뭐만 남아? R 세제곱만 남고요. 여기 아래다 다시 쓰자. R 세제곱만 남고 여기는 14, 122 이거 어떻게 되나? 딱 그 나눠져요? 나눠 떨어져요? 8? 이거구나. 8이구나. 8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개꿀이지? R이 몇이란 얘기? 2. R이 2가 나온다. 그래서 공비 구했어요. 우리 연립방정식이 어려운 이유 딱 하나야. 둘 다 몰라서. 둘 중에 하나 알아봐. 자, R이 2야. 2A란 얘기네. 14가 2A야. A도 튀어나오죠? A가 몇이다? 7. 우리가 A랑 R 알면 이제 일반항 바로 나오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얘는 7 곱하기 2의 1-1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문제 4번이랑 문제 5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했던 거랑 똑같아. 다만 이제 얘는 곱셈 버전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문제 4랑 문제 5번도 해보세요.